자, 요 글은 얘들아 수필이야. 일단 우리 수필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 봅니다. 문학의 한 종류 이제 수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수필은 얘들아 찐이야. 찐. 진짜에다가 의견이 더해지는 거야. 이걸 조금만 더 이쁜 말로 다시 치자면 화자가 경험한 거, 서술자가 경험한 거에 뭐가 있다? 본인의 깨달음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필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드러나는데, 일단 나는 너희가 머릿속에 수필 이퀄 약간 일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실제로 수필의 종류에 일기가 있거든. 근데 너희 막 일기 뭐 써본 적이 없더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은 들어있잖아, 머릿속에. 일기 생각해봐. 어떤 거지? 자기가 진짜 경험을 어떻게 쓰는 거야? 솔직하게 쓰는 거잖아. 야, 일기장에도 거짓말 쓰는 사람 있어? 일기장에 거짓말 쓰는 사람 그 약간 좀 정신 검사해봐야 돼, 얘들아. 일기장은 정말 본인이 경험한 것과 깨달은 것에 대해서 진솔하고 솔직하게 적는 글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고백적인 글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붙을 수 있어. 왜? 진솔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게 일기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솔직해. 이 고백한다라는 거는 솔직하다라는 얘기야. 솔직해서 고백. 우리 프로포즈만 고백이 아니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고백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이 드러나기 때문에 작가의 성격이 드러나. 근데 그 작가의 성격을 조금 문학스러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작가의 개성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 작가의 개성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 작가의 세계관 또는 작가의 가치관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누군가의 일기를 봤어. 내가 승우의 일기를 봤더니 승우가 학교에서 개주를 했다. 개주를 하다가 넘어졌다. 넘어져서 너무 창피해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 일기를 보았어. 또 얘 일기를 봤더니 내가 달리기를 하다가 반대피로 하다가 넘어졌다. 부끄러웠지만 빨리 재빨리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서 포기하지 않고 결심적으로 통과했다. 이렇게 일기가 써있어. 그럼 자, 어때? 그 일기를 통해서 아, 승우는 이런 성격이구나. 아, 얘는 이런 성격이구나.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지? 그래서 우리가 작가의 성격이 드러나는 게 수필인 거야. 근데 이 성격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문학에서는 작가의 개성, 세계관, 가치관이 드러난다라고 예쁘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또는 너희 일기 생각해봐. 일기 같은 경우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적는 거야? 아니야.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걸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재 자체가 일상 속에 있는 그냥 소소한 것들을 깨달음을 준다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신변 잡기적이다. 신변잡기가 뭐냐면 신변은 내 주변, 내 주변에 있는 잡다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깨달음을 얻은 거라면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빨래인 가서 떡볶이 먹었는데 너무 매웠어. 다시 여기 오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일기가 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비전문적인 글이에요. 비전문적인 글이라는 건 일기 생각하면 돼. 자, 태경이 너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일기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쟤 전문가야, 비전문가야? 비전문가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비전문가들도 뭘 쓸 수 있다? 일기를 쓸 수 있다. 수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전문적인 글이라는 건 뭐냐면 이퀄 형식이 자유롭다. 그렇지. 자유롭다는 얘기가 이제 형식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보면은요. 일기를 쓰는 방식도 다 천차만별 아니야? 어떤 사람은 뭐 편지를 쓰듯 어떤 사람은 시를 쓰듯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기라는 건 우리가 수필에 대한 특징을 공부할 때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특징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됐니, 얘들아? 요 정도 가져가시면 되고 우리가 수필은 자기의 경험, 그러니까 진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수필에서의 서술자는 이퀄 나예요. 얘는 이퀄 누구예요? 작가다. 요거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요 정도만 이제 밑바탕으로 깔고 나면은 이거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이 뭐라고? 일단 자, 말의 뜻을 풀이를 보면 앞에 보세요. 우리 왜 화장실을 뭐라고 부르지? 뒷간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뒷간? 뒤잖아, 뒤. 손 조심해야겠네. 자, 어쨌든 뒤가 거길 말하는 건데 이제 뒷간이잖아. 근데 뒤지가 뭐냐면 뒤에를 닦는 휴지라고 생각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똥 닦는 휴지. 근데 너희 생각해봐. 옛날에 아주 일제강점기 글이니까 옛날에 우리 지금 저기 화장실에 있는 그런 두루마리 휴지가 있었을까? 없었지. 뭘로 닦았어? 인도사에
야, 인도 사람들도 손으로 안 닦지 않아? 자, 패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다시. 우린 뭘로 닦았을까? 옛날에는 아마 지푸라기? 뭐 이런 걸로 닦았을 거야. 근데, 그치. 조금씩 이제 신문이나 이제 인쇄가 발달되면서 어떤 그런 이미 가치가 없어진 종이를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구비해 놓고 그걸로 닦아서. 그래서 왜 옛날 이야기들 보면은 그 신문지 같은 게 어때? 그 질이. 빳빳하잖아, 그치? 그래서 막 그거 앉아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딱 이렇게 문질러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이제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뒤지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예를 들면 종이, 신문지가 이만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몇 등분해서 착착착 잘라가지고 화장실에 착착착착 놓는 거지. 그럼 이제 볼일 보면 그걸 사용하는 거야, 얘들아. 그걸 뭐라고 불러요? 뒤지다. 근데 이 진적은 무슨 뜻이야, 진적? 진적은 진귀한 서적. 진귀한 서적은 뭐냐면 아주 퀄리티가 높은 책을 말하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너 생각해봐. 뒤지라는 책은 약간, 뒤지라는 책이라, 뒤지는 어떤 걸 뒤지로 우리가 많이 사용했을까? 그 당시에. 조금 안 좋은 책, 뭐 읽을 가치가 좀 떨어지는 내용이 써져 있는 종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뒤지로 썼을 텐데, 뒤지 이퀄 아주 귀중한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일단 제목부터가 무슨 법이 쓰였니? 그렇지. 근데 이 역설법은 너희도 알다시피 표면에는 모순이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진리나 깨달음을 담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 이 이야기가 왜 제목이 이렇게, 이 제목이 사실 열일한 거야. 제목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이 작가 이희승 씨를 좀 알아야 돼요. 얘가 한글, 그러니까 조선어죠. 조선어를 공부하는 학자야. 요런 학자들 몇몇이 모여서 뭘 했냐면 조선어 학회를 만들었어. 근데 너희 일제강점기잖아, 이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 그랬지? 문화 말살 정책. 문화를 없애버리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조선어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로 보였을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 없애야 되는 거지. 그래서 42년인가 43년에 이 조선어 학회 자체, 이 단체 자체를 너희 중에 독립운동가 있지? 요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싹 다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둬버려. 그게 조선어 학회 사건이야. 그 조선어 학회 사건을 너희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보자. 니네가 진짜 맨날 눈 뜨면 맨날 글자만 보고 눈 뜨면 맨날 조선어만 공부하는 학자들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정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그런 걸 좋아하는 거지, 그치? 그 사람들을 싹 다 데려다가, 얘들아, 요만한 방, 요게 딱 우리 앞에, 요만한 방에 가둬놓는 거야, 얘들아. 그럼 어때? 거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 자야 되고, 앉아있어야 되고, 일어서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볼일까지 다 봐야 되는 거야.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그치? 근데 거기에 뭐도 있어? 그냥 양동이 같은 거 하나 갖다 놓는 거야. 거기서 다 볼일도 보고 하는 거야. 근데 그래도, 야, 그렇게 열악한 환경을 주는 이유는 뭐였을까? 자존감을 말살시키는 거거든, 얘들아. 그리고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얘들아 생각해봐. 거기서 하루 종일 뭐 해? 아무것도 안 해. 미치는 거지. 맨날 뭐 하던 사람들인데. 책 보고 공부하던 사람들인데. 미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이제 일본 순사한테 얘기를 하면 그 경찰관이 뭐를 줘? 뒤지를 주는 거야. 근데 그 뒤지에 뭐가 써 있어? 신문지를 잘라서 만든 거니까. 거기에 글이 써져 있는 거야. 그럼 봐봐. 하루 종일 글만 보는 게 삶이고 정체성이고 낙이었던 사람들을 싹 다 가둬놓고 글도 못 보게 했는데 어느 날 뒤닦는 종이를 받았는데 거기에 뭐가 써 있어? 세상 소식이 써 있는 거야. 글이 써져 있는 거야. 얼마나 반가웠을까, 얘들아? 이해되지? 뒤지가 진짜. 이해돼요? 그럼 자,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 뒤지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너무 가치 있고 너무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잘 봐. 여기 중요한 장면은 또 있어. 얘네가 여러 명이잖아, 그치? 근데 처음에는 뭘 줬다고, 얘들아, 이 뒤지로? 신문을 줬어, 얘들아. 근데 그 신문은 이퀄 세상 밖의 소식들이란 말이야. 그럼 얘들아,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가둬놨지?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 소식을 접하면 어떨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왠지 알아? 예를 들어서 얘를 가둬놨는데 지금 세상 밖 소식을 알 수가 없잖아, 너희는. 근데 뉴스 한 조각에 예를 들어서 드디어 광복이 왔다, 이런 말이 써 있어 봐. 또는
정말 안 좋은 사건이 실려 있어 봐. 그럼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일본 순사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이 세상 소식을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얘들아. 그래서 점차 신문을 안 줘. 근데 신문을 안 주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뭐를 주기 시작하냐면 일본 좀 쉽게 바꿀게 말을 경찰 잡지를 줘. 일본 그 경찰관들 안에서의 소식지. 그럼 얘들아, 일본 경찰관 안에서 배포하는 종이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언제? 그냥 아니 뭐 그냥 경찰 지침서야. 뭐 조선인들을 뭐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지침서, 경찰 지침서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그리고 또는 오늘 우리 수무 경찰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인형놀이 취미가 있다, 뭐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취미가 막 그냥 아무 내용이 없는 거라고 보면 돼. 이해돼요? 그럼 너희 잘 생각해봐. 조선어를 사랑하고 조선어를 공부하던 학자들이야. 그런 학자들한테 일본 경찰의 취미 나부랭이가 적혀있고 일본 경찰의 지침이 적혀있는 이 종이의 내용 같이 있어, 같이 없어? 같이 없지. 그럼 평소에라면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 안 읽지. 근데 요 수용소 안에서는 활자를 읽을 기회가 전혀 없지.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평소라면 정말 쳐다도 안 볼 가치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자체가 중요한 거야. 활자 자체를 읽는 행위, 그 자체가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 중요해. 신문을 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이거를 얻는다라는 거는 완전 로또 맞을 확률이야. 이거를 기대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자꾸 신문지 안 주고 뭘 줘? 경찰 잡지를 줘. 근데 그 경찰 잡지마저도 막 못 읽게 막 잘라서 준단 말이야. 근데 자, 이것마저도 얘네가 읽고 싶어, 안 읽고 싶어? 이런 거더라도 읽고 싶은 거야. 글자 읽는 자체가. 그럼 그건 뭔지 알아, 얘들아? 이런 거였으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거라도 읽고 싶어서 얘네가 뭐 하냐면 거짓말을 해.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럼 화장실 가고 싶으면 뭘 주니까? 글이 써져 있는 종이를 주니까. 그럼 또 가서 화장실에서 자, 이거를 바로 싸고 나오면 이거 버려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변기통에 이제 올라앉아서 계속 글만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를 조그맣게 이렇게 접어서 나와가지고 돌려 읽어, 이렇게. 왜? 나만 글을 읽고 싶은 게 아니잖아, 얘들아. 그리고 또 딴 글도 읽고 싶잖아. 그럼 다들 그렇게 돌려 있는 거. 그러면 종이를 계속 받기 위해서 얘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어떤 날은 가서 이렇게 얘기해. 저 뒤지 좀, 그럼 뒤지를 이제 한 개 준다 쳐보자. 근데 뒤지 많이 받고 싶지. 그럼 뭐라 그래? 설사라서 한 장은 안 돼요. 그럼 이제 몇 장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이라도 해가면서. 근데 잘 봐, 내가 지금 설사가 이런 거짓말할 때 약간 좀 피식하지 않았니, 얘들아? 이게 뭐냐면 해학이 들어있다는 거야. 이 지문의 정말 큰 서술상 특징 뭐라고, 얘들아? 우리 본범할 때 본범했었지? 아, 너희가 본범 아니었나? 해학할 때 배우지 않았어요, 얘들아? 해학이 뭐야? 이퀄 웃음으로 뭘 닦는다? 눈물을, 그렇지, 닦는다. 이 해학이라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뭐 하는 거? 이겨내는 거, 승화시키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야. 야, 너희 생각해봐. 두 평 남짓한 곳에 남자들 7, 8명, 많게는 10명 이상 가두는 거기서 똥이고 먹는 거고 잠이고 다 해결해야 돼. 환경이 어때? 열악한 거지. 근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얘네가 그 표현을 내가 그냥 나 그 과목에서 힘들어 뒤지는 줄 알았어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야. 그 글을 읽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사가 많이 와서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피식 웃을 수 있게끔 그 안에서도 얘들아 웃음으로써 그 힘든 환경을 뭐 해내고 있는 거야? 이겨내고 있는 거야. 그거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해학성. 이해됐니? 그래서 요런 깨달음.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 깨달음이 뭐냐면 잘 봐.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본인들이 갈구하는 욕망, 욕구에 대해서 꺾였니 안 꺾였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건 그래서 다만 이 사람들에게서의만의 깨달음이 아니야.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각자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나라면 절대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버릴 수 없는 한 가지. 얘네는 뭐였어? 글에 대한 욕구였지. 이해돼요? 근데 너희 같았으면 이제 어떤 욕구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지. 뭐가 있니, 재호야? 게임. 잠깐만.
써도 돼. 그렇게 퀄리티 떨어지는 답변을 한다고? 나는 나도 그렇게 얘기해 볼게요. 저도 그래도 그런 식으로 얘들아, 이거는 비단 요 글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으로까지도 우리가 확장시켜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글이다라는 것까지 하면 끝. 근데 부분에 대한 글 읽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빠르게 읽어 내려갈게요. 얘들아, 전체 스토리는 그냥 다 잡았어. 왜? 자, 전체 스토리는 다 잡았기 때문에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갈게요, 얘들아. 부분 이해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2평쯤이나 될까 말까한 좁은 방 안에서 7, 8명의 식구가, 때로는 10여 명이 넘는 인구가 똥통과 동거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거기 그림 나와 있지, 얘들아. 그 안에 한 구성에 양동이에 똥도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진짜 그런 환경인 거야, 얘들아. 이런 환경이면 사실 웃을 일이 있어, 없어? 전혀 없지. 그런데도 이걸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해됐니? 자, 읽어볼게요. 이런 동거 생활을 하면서 뒤를 볼 때에는 그래도 뒤지가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경찰서에는, 얘들아, 밑줄 쳐. 이 불가피한 청구. 얘들아, 이 불가피한 청구가 뭐야? 아무리 일본이 극악해도 뭐는 줘야 돼? 뒷닦는 휴지는 준다라는 얘기지, 그치? 자, 이런 거 해석 잘 합시다. 뒤지를 공급하고 있었다. 원래 뒤집감의 종이를 따로 만들어 한 움큼씩 파는 것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자, 일본이 경제적 파탄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이 이때 태평양 전쟁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땠어? 되게 조금 힘들 때, 야, 물자를 다 어디로 보냈을까? 전쟁 중인 곳에 보급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뒤지를 만들 수 있는 종이마저도 물자니까 공급하기가 힘든 거지, 얘들아. 이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뒤지조차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일반으로 신문지나 읽어넘긴 잡지 같은 것을 썰어서 뒤지로 쓰는 형편이었다. 감방 안에는 이러한 뒤지를 공급받으면 이것은 도서관에서 책을 대야 돼. 귀중한 읽을 거리였다. 뭐야, 이게 진적이네. 뒤지가 진적.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경찰서나 형무소에서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깥 세상의 소식에다가 밑줄 치고 우리가 써 신문지, 이런 신문지를 보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었다로 읽으시면 되겠죠. 재호 괜찮니? 계속할게요. 신문지 조각 같은 것처럼 좀처럼 들여보내주진 않았다. 왜 이거 좀처럼 안 들여보내주는지 알겠죠? 만약 우리 동지들의 가족 중에서 음식물을 들여올 때 신문지로 싸개지를 삼은 것이 있다면 보통은 난로에 넣어서 누가? 그렇지, 일본 순사들이 이렇게 주체 구분하시고요. 주체 태워버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도 혹시나 신문지가 남아있고 그것을 뒤지로 쓰겠다고 그거 우리 저희 뒤지로 쓸게요 하면 읽을 거리가 없어지도록 잘게 썰어서 준다. 그리하여 대개는 한 장이나 두 장밖에는 더 주지 않는다. 그러면 뒤를 보기 전에 이것도 한 글자라도 읽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 뒤지를 바꿔서 왜 뒤를 안 보느냐고 따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똥통 위에 올라가 앉아서, 얘들아 우리 밑줄 한번 칠까요? 똥통 위에 올라 앉아서 그것을 읽어버리는 일도 있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밑줄 쳐드리는 부분은요, 해학성이 도드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 볼 때 본문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 이렇게 딱 체크해놓고 다음 중 성격이 같은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이러한 재료는 같은 감방에 있는 동지들도 읽어보기를 열심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혼자만 보고 없앨 수는 없었다. 그래서 무슨 깨를 부리고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신문 조각을 돌려가며 윤독은 돌려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윤독하게 돌려읽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읽 때 어엿하게 펼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 안에 감춰질 만큼 접어서 간수의 눈을 피해가며 몰래 읽어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문지 같은 것은 천재일후에 로또 맞을 확률, 아주 재수가 좋아야만 얻을 수 있었고, 보통의 경우에는 얘들아 밑줄 경찰계의 유일한 기관지 경무휘보에다가 밑줄, 이게 뭐예요? 내가 아까 방금 좀 쉽게 말한 뭐야? 경찰 간부 지침서? 이런 거야. 이거는 얘들아 사실 보통의 경우라면 얘네가 읽을 거리야 안 읽을 거리야? 절대 읽을 거리가 아니지만 이마저도 귀한 거야, 본능적으로. 자, 계속할게요. 근데 얘들아 경무휘보를 주는 이유 볼게요. 자, 밑줄. 묵은 잡지의 재고품이 상당히 풍부에다가 밑줄 치시면 돼요. 자, 경무휘보를 뒤지로 지급하는 이유 2가지를 쓰시오 하면 뭐라고 써야 돼? 첫 번째, 봐. 신문 읽기를 원하지 않아서.
두 번째, 재고가 남아 돌아서. 이해됐어요? 이렇게 두 가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잡지는 주로 경찰 행정에 필요한 지식이나 참고사항을 재료로 하여 편집한 것인데 그중에는 간혹 침이 뭐야? 일본인들의 침이야. 일본 사람으로서 양행한 기행문 같은 것도 있었다. 어쨌든 우리는 문초를 읽는 일 외에는 문초를 받는 일, 고문이죠. 고문을 받는 일 외에는 열흘이 하루같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팔짱을 끼고 앉아서 브라질을 몸을 막 움직이며 종일 앉아있으므로 그 무료하기란 견주어 말할 데가 없었다. 얘들아, 우리는 이렇게 있었어도 좋았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치? 하지만 맨날 공부를 하는 걸 즐겁고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에게 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는 건 미치고 팔짱 끼고 정체성이 사라지는 일인 거죠. 네. 그런데 이 글발이 있는 종이 조각이라도 얻어 있는 경우에는 한결 지루한 시간이 쉽사리 지나는 것 같았다. 더욱이 문초를 전부 마치고 그저 구속만 되어 있는 동안은 진정 세월이 더딘 것이 지루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경무휘보라도 되니? 경무휘보라도 많이 입수하도록 가진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자 여기 다 밑줄이야. 뒤를 자주 보기로 하였다. 여기 동그라미 1번 되어 있죠? 설사가 나니까 한 장만으로 부절. 설사에다가도 밑줄. 석장, 넉장씩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뒤지를 얻기 위해서 헛뒤 뭐야? 똥 싸는 척 한다라는 거지. 똥 싸는 척을 하는 일도 있다. 이거 다 뭐야 얘들아? 스몰 c라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 보이나요 얘들아? 이거 다 해학적인 부분이야. 거기다 해학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들여주는 뒤지만으로는 갈급질이 났다. 얘들아 갈급질 뭐야? 너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우리 음식 주고 음식을 앙 먹는 게 아니라 요 정도만 먹었다고 생각해봐. 왜 똑같아? 야, 앙 먹어서 삼킬 수 있어야 뭔가 만족스럽지. 근데 음식을 너희가 요렇게만 먹고 있다고 생각해봐. 너무 감질맛 나지 않아요? 그 갈급질이 딱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이해됐죠? 너무 갈급질이 나서 못 견디는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다량으로 뒤지를 입수하기 위해서 청소꾼 이용에다가 밑줄, 이것도 다 해악입니다, 얘들아. 청소꾼을 이용하는 일도 많았다. 젊은 사람이 청소하기에 나서서 마치 담배를 훔쳐들듯이 야, 지금 보통 감옥에 가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를 몰래 밀수해? 담배나 이런 것들을 밀수하는데 얘네는 뭐 종이를 밀수해요. 뒤지를 걸터서 감방으로 들여주곤 하였다. 이와 같이 도둑글을 읽다가 들키면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 맞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렇게 봉변을 당해도요. 그래도 잡지 쪽 읽기를 포기하지 못했어. 왜? 이거는 욕구야. 본능이야. 이 조선어학회 사람들한테는 본능인 겁니다. 이와 같이 이로써 미루어보면 자 여기 너무너무 중요해. 얘들 형광펜 들어야 돼. 형광펜.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의욕은 벌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만으로는 깨끗이 청산하여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까지.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사람의 본능, 욕구는 쉽게 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깨달은 거야 이 사람이. 이해됐니? 이 수필을 쓴 이유가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런 것도 인력으로 좌우할 수 없는 본능의 소치인 듯 싶었다. 본능의 소치 뭐예요? 이건 본능의 이유야 얘들아. 인력으로 꺾을 수가 없다. 그 진정한 경지는 실로 당하여 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였어요. 자 일단은 너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옆에 127페이지 지식업 부분 맨 아래 보시면 지식업 해서 수필의 특징이 나와 있을 거예요 얘들아. 자 뭐야 특별한 형식이 없다 자유롭다 이거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얘들아 작품 속에 나는 이퀄 누구다? 작가. 그리고 솔직하게 쓰기 때문에 뭐다? 고백적이다. 자, 자기의 주관을 진솔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뭐가 드러난다? 개성이 드러난다.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한 사색과 성찰 깨달음을 표현했다. 이거 아까 우리 칠판에 쓴 거 다 들어있는 말들이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127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작품에 나타나는 작가의 개성과 삶의 태도 보입니까, 얘들아? 똥통과 한 곳에 살고 있고요. 똥통 위에 올라앉아서 글을 읽고요. 담배를 훔치듯이 무슨 귀한 것을 밀수하는 것 마냥 글을 밀수하고 있고요. 자, 요런 거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불만을 표하는 게 아니라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면서 고달픈 옥중 경험을 객관 동그라미, 육회 동그라미. 얘들아 이 육회에다가 뭐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해학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뒤쪽에 넘어가시면 128페이지에 이 부분들이 다 예쁘게 정리를 좀 돼 있어요. 선생님이랑 1번 한 번만 읽어볼게요. 1번. 이 작품의 중심 내용을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눠보면 처음, 좁은 감방 안에서 많이 생활했어. 가운데, 뒤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어. 끝.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깨달음에다가 밑줄. 인간 본성에 대한 깨달음. 인간 본성이라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다. 이걸 깨달아. 근데 그건 비단 우리 일만이 아닐 것이야. 너희 인간들에게 모두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깨달음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방금 전에 다 되풀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고요. 129페이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자, 뒤쪽으로 살짝 넘겨볼게요. 자, 130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30페이지에 갈래에 무슨 수필이라고 써있지? 경수필은 이게 가벼울 경자야. 130. 네. 가벼울 경자고, 주영아, 잘 잤니? 아닌데, 너 고개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자, 볼게요. 경수필은 가벼울 경자라서 이게 가벼운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 그럼 반대로 무거운 수필은 뭐라고 부를까? 중수필이라 그래요, 이거. 알겠죠? 중수필은 약간 신문, 사설, 칼럼,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하거든? 우리 대부분 교과서에는 대부분 다 경수필이야, 얘들아. 자, 성격 갈게요. 사실. 왜 이게 사실이야? 진짜니까. 해학. 이해됐죠? 회고. 돌아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징 가겠습니다. 작가가 겪은 일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이런 말이 문제야. 묘사. 묘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선지에서 어때요? 잠깐 멈칫하게. 이게 묘사한 건가? 이런 쓸데없는 말이 우리를 시험에서 힘들게 한다는 거. 자, 개성적인 문체 이해됩니까? 작가의 성격이 드러나니까요. 작가의 해학적 태도가 드러난다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볼게요.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과 삶의 태도 보입니까, 얘들아? 네, 요렇게 안 좋은 상황들을 얘들아 밑줄 과장하거나 감각적으로 호소하지 않고 밑줄 쳐봐. 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고 이거 뭐야? 객관적으로 서술했다고.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태경이 찾았니? 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담담한 어조로 서술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삶의 태도 읽어볼게요. 고통스럽고 비참했던 체험을 회상할 때 유머를 잃지 않고 밑줄 쳐. 이거 뭐다? 해학이라 그랬죠? 이 해학은 작가의 어떤 성격이 드러난다? 긍정 동그라미, 원숙 동그라미. 원숙은 성숙했다. 됐나요, 얘들아? 네,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깨달음 갈게요. 깨달음.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욕. 뭐야? 본능이야. 이거 본능은요, 인력으로 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까지 가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하면 시험 범위는 다 끝났어요.